네, 마크 MDRT 재단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감이 됐습니다.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신뢰라는 것은 누군가나 무엇을 강하게 믿는 겁니다. 사실 신뢰가 있어야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고객에게도 중요하죠. 사실 신뢰를 받으면은 우리가 영향력도 그만큼 더 크게 생깁니다. 데이비드 홀서게는 데일리 엣지와 Trust Edge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트러스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어떻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헌신적인 팀을 조성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인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뭐 나는 부모가 있었다 그런 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그래서 출장 다녀온 다음에 아니면 뭐 회사 갔다가 집에 가면 꼬맹이들이 막 뛰어와서 그중에 막내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좀 높이 던져줘. 그럽니다. 뭐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좀 높이 던져줘봐. 그래서 이제 던지고 대부분은 제가 잡죠. 제대로. 메리아 클레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던져도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거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못 물어보죠. 던져달라고. 다시는. 사실 이 신뢰의 부재가 정말 우리에게 큰 손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제가 이 신뢰의 부재가 문제였다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큰 고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케팅 문제, 뭐 세대 차이, 밀레니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그 핵심에는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부, 새로운 관계 뭐 원하면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뭐 글로벌 신뢰 전문가가 뭐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네. 뭐 Trust Fall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rust Fall을 동생이 해주고 싶은데 한번 해볼래? 굉장히 쉬워.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넘어지면 돼. 그러면은 잡아줄 거야. 잡아줄 거지. 그래. 그럼 눈 감고 가서 잡아줘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냥 넘어져. 뒤로 잡아줄 거야. 하나 둘. 네, 신뢰를 못한 거죠. 신뢰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신 믿어도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웰스 파고, volkswagen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골든 토일렛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홍콩 분들, 타이거 우즈에 가서 물어보세요. 타이거 우즈는요, 신뢰가 깨졌죠. 한 번이 아니라 27번이 배신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2주 안에 광고주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불 이상의 광고 수입이 날라갔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이제 연락하면 바로 뭘 갖다 주고 신뢰 안 하는 사람은 못 해내죠.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뭔가를 잠그면 이게 무슨 손해를 주나요?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회의적이고 또 의심을 많이 하는 기업들,
고객이나 회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신뢰를 이제 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신뢰를 이제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서로를 믿어요. 투명성, 또 자기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신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신감, 신뢰하고 교만, 우리 신뢰하지 않죠? 근데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한 사람의 내가 신뢰를 하면 내 팀을 이 사람들이 날 따라주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과하게 가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신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신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정의가 다 달라요. 신뢰의 그림입니다. 남자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남자 되고 싶은 분 어디 계세요? 아들도 신뢰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 애들이. 네, 마이크가 위에 서 있고요. 동물들도 신뢰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10초 안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 한 단어로 신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세요. 신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 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10초 안에 얘기해 주세요. 신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Yeah, that's you. You better be ready with an... 네, 답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이쪽에 가서 물어볼까요? 네, 신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정직함. 네, 저쪽에 있는 분은 그냥 눈을 돌리면은 괜찮을 줄 알았죠? 네, 신뢰 딱 한마디로 뭐예요? 경청함, 충성심, 네, 아니면 또 뭐가 있겠죠? 진실됨, 네, 또 이쪽에 있는 분은요, 신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정직함, 거짓말 안 하는 것, 믿음, 네, 저기 막 손든 분,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라 그런지 안 들리지만 맞아요. 또 이쪽에 또 한 분, 믿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우리가 이제 원래 조사했을 때도 그렇게 정의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들 다 맞아요. 특히 저 여자분이 한 말.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다. 자신 있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변합니다.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연구소가 조사를 작수한 다음에 신뢰에 대한 글로벌 연구 조사를 발표했거든요. 6천여 명을 인터뷰했고 여러 나라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천 명의 리더들, 수백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번 신뢰가 올라갈 때마다 약간만 올라가도 생산성, 사기, 유지율, 생산성, 혁신, 충성심 다 올라갑니다. 또 비용, 회의적인 태도, 또 남에 대한 의심 이런 거는 떨어진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팀이 서로 신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창의성이 올라가요. 혁신적이 돼요. 충성심이 올라가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성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조금 더 중요시하셔야 돼요.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뭐 사람들 우리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뢰를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게임 보는 건 좋은데 절대로 비즈니스는 같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신뢰 못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올해 연구 결과 이제 발표를 좀 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 또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뭐 자율성 아니면은 임금 올려주는 거 아니면은 뭐 이 그 여러 가지 뭐 혜택 회사가 주는 거가 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는 다 외계인처럼 봐요. 얘네들이 너무 다르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상사 리더를 더 신뢰를 하면 더 오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세대를 여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뭐 주어를 다 바꿔서 여기에 넣으면은 뭐 서로 리더들 아니면은 리더 상사를 신뢰하면은 더 훨씬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신뢰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뭐 $10,000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뢰 부재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신뢰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신뢰에 대한 책도 별로 없었고 15년 전만 해도 요즘은 그러나 신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부재가 큰 손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리더들하고 일을 해봤는데요. 임원들은 이 신뢰 부재 때문에 거의 뭐 5억 불 이상이 정말 손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뢰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신뢰 못하는데도 이해가 되죠. 저는 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공편 뭐 정시에 떠나고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남자가 돼봤기 때문에 남자애가 돼봤기 때문에 딸과 같이 다니는 남자애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절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제가 믿었거든요. 믿음, 신뢰라는 것은 그냥 뭐 선언이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전에 솔직하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의심이 가죠. 어쨌든 신뢰가 더 쌓이면 정말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비교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뢰로 인한 나만의 경쟁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연구에서의 질문은 성공한 리더들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일단 신뢰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됐고요. 그럼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신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신뢰의 8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몇 개는 제가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내용을 보겠지만 일단 8개의 원칙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하고 몇 가지를 골라서 그 중에 몇 개를 더 심층적으로 이제 키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한 거는 신뢰하고 애매모호한 거는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한 것도 믿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복잡한 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했겠죠?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아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신뢰를 받고 뭐 간호사나 뭐 소방관이나 아니면 교황님보다도 신뢰를 받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제일 믿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대부분의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오고 날 도와줘요. 또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정직하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 우리는 믿죠. 켈리가 연구를 했을 때 내가 좀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할수록 이 즐거움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제 나이대 부모들은 애들이 놀러 나갈 때 재밌게 놀다 와 그럽니다. 근데 40년 전에는 너 착하게 놀고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인격이나 인성 우리가 평생 동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켈리의 연구를 보면 그냥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할수록 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쿱을 8개를 이제 먹는 거예요. 8개 다 먹어야지. 다 8스쿱을 먹은 다음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더 나쁘죠. 먹기 전보다. 일단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일단 우리는 쉬운 것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레슨이에요. 또 켈리가 얘기하기를 일단 뭐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만족감을 추구해라. 아이스크림 스쿱 하나, 와인 한두 잔 괜찮아. 근데 와인 10잔은 좀 과한 거죠. 또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냥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그러면은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나요? 사람들은 뭐 남도 아껴주고 그리고 뭐 인격도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은 신뢰할 수가 없죠. 내일 오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 하나. 저 뭐 가까워졌는데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질문을 하니까 정말 좋은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로서는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뭐 치아의 신경치료 뭐 마카나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5번째 원칙은요,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굳건하게 버티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내 인생에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굴까요? 만델라 대통령, 마틴 루터 킹, 간디, 예수님, 존 오브 아크, 잔다르크, 아니면은 정말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6번째 원칙은 협업 정신이 있는, 협력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또 좋은 예가 있죠. 미국에는 빅3 자동차 회사들이 크라이슬러, GM, 포드입니다. 크라이슬러는 새로운 트랜스미션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다 라고 발표했죠. GM과 포드 경쟁사였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연구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같이 합쳐서 트랜스미션을 개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또 GM 자동차 안에 트랜스미션을 다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절약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우리는 더 협업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7번째 원칙은 이 결과입니다. 기여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인격도 좋아지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널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8번째 원칙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맥도날드 제가 싫어하더라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6개 대륙을 다녀봐도 맥도날드 가보니까 피클은 위치가 좀 다르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의 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brief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8대 원칙을 각각 더 구축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clarity, 명확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건 불신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요. 마케터들, 세일즈 담당자들, 리더십 담당자, 정부 관료들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전혀 명확성이 없지요. There are 3 자, 3가지.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3가지 키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명확성에 기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who, 누가.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 주체가 중요한 거죠. why, 그 다음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이유. 내가 강력하게 내 동기 화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오래 못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또 변화하지도 않고 전략적인 명확성을 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누가, why, how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how입니다. 어떻게 내가 목표에 다가갈 것인가. 자, 두 번째도 좀 유사합니다. how,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how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부터는요. how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조직에는 뭐냐면요.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더 향상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how? 라고 물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합시다. 그럼 뭘 다르게 할 건가요? 아니요. 별로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how? 그러면 뭐 친절한 말을 하죠. 그럼 매일 90일 동안 감사의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식의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자, 2가지 질문인데요. 이 명확성의 원칙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5개월 만에 52파운드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90일 내에 매출을 3배 올렸다고 해요. 왜? how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북미에 있는 큰 헬스케어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빗, 내가 드디어 이해했어요.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것은요, 더 명확성이에요. 클래리티예요. 그래서 좋다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how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리더팀하고 얘기를 하더니 일어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how,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할 건데요. 그랬더니 다시 앉았어요. 그래 또 자기 팀하고 막 논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서로 책임 소재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accountability, 책임 소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럼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책임 소재를 묻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랬더니 다시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7번 how를 묻었어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7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9년 전에 그들의 조직을 바꿀 아이디어를 드디어 내놨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나 살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체중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적게 먹고 더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how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나한테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근데 80세 노인인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당신이 얘기한 how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대다수의 남자들은요,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엄청나게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 30에서 50파운드는 그냥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첨가음료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명확하죠.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는 칼로리 같은 것 안 마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게 뭐 건강의 어드바이스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비행기를 타면 그냥 콜라 2잔은 그냥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저는 항상 칼로리가 없는 뭔가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how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할 겁니다. 콜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나 미팅 잡을 거예요. 그럼 충분치 않아요. how가 없는데 오늘이랑 내일이나 how가 붙어있지 않는 문장은 전 믿지 않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파고들어서 how라는 말을 계속 물어서 정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게 명확성의 문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원칙은요.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약속 이런 뜻인데요.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도 계속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정신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서 문신을 할 때 무슨 문신을 제일 많이 하냐면 할리 데이비슨 문신을 합니다. 내가 몸에 새길 건데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어요. 근데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들은요 진짜 그 정도로 열광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언제나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981년에 할리 데이비슨 새로 소유주가 왔어요. 그때는 오토바이 회사가 굉장히 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새로운 오너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하겠다. First time 바이어들한테 헌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퀄리티에 헌신하시고, 첫 번째가 퀄리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얍인데 주말에만 이렇게 좀 방랑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주식을 $1에 샀다. 25년 전에. 그러면 미국의 탑 25대 그 주식에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주식이요 18,100 뛰었거든요. 25년 동안.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팀원들한테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팀원들은 알고 여러분 아이들은 압니다. 제가 무대 뒤에 있었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와서 당신 책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커미트먼트라는 챕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나가서 내 팀원들한테 나한테 헌신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되죠. 팀원들한테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헌신할 때 상대도 커미트먼트를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신뢰를 재건할 거야? 나는 신뢰를 잃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거짓말하시는 분 많네. 어쨌든 여러분 신뢰를 재구축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신뢰를 재건하는 방법. 결국은 뭐냐? 대기업이라면 15개 스텝짜리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라면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CEO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미국의 인상이 어때요?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 하면서 사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짓 사과를 하는 사람이 많아. 다 I'm sorry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지각을 하면서 이거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진짜 죄송한 게 아니죠. 매번 늦는데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재건하려면 내가 신뢰를 한번 잃었다 하면 여러분 새롭게 약속을 하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헌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헌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다시 신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원칙은요,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늘 한결같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아요. 오늘 행복할 건지, 슬플 건지, 짜증을 낼 건지, 화를 낼 건지, 저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막 짜증이 나. 매일 차라리 심술 굳은 사람이 낫지, 한결같이 심술 굳은 사람이 나요. 그럼 내가 내가 한결같이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맨날 기복 있는 사람은 맞추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아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결국 작은 것들을 일관되게 해서 위대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계속 먹었기 때문이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번 장미꽃과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한번 줘서 좋은 남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꾸준히 아내에게 잘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된 거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팀원들을 계속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죠. 내가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신뢰가 줄어들든지 증가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부모를 더 믿거나 덜 믿거나, 여러분 고객이 그걸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모든 인터랙션들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 음성 녹음, 어쨌든 메일을 내가 보낼 때마다 모든 접점에서 신뢰가 늘거나 줍니다. 그러면 언제가 기회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 뭡니까? 앞줄에 계신 분들 뭡니까? 첫 번째 방문? 그거는 그 차선이고요. 네. 가장 빠르게 신뢰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14살짜리 딸이 막 펄펄 뛰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랑 데이트 안 해준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차분하게 일관성이 있게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서 신뢰가 만들어지냐 없어지냐입니다. 제 친구인데요, 좀 저랑 많이 차이가 나죠? 고맙습니다. 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이분이요, 랜드로버에 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제 가슴으로 22인치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48세였어요. 이게 작년이에요. 바디빌더예요. 그 마스터 레벨의 바디빌더인데, 전문 바디빌더죠. 근데 이 사람이 근육량이 이만큼 없었으면 죽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코마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렸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66일 만에 66파운드 살을 체중이 잃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사람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한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든 어떤 의도적인 액션이 없으면 근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비유예요. 내가 일관되게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에게 접촉을 하고, 고객을 케어하고, 내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고객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근육 위축증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마음을 먹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올바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마음 품었던 그 좋은 풍부한 어떤 동기의 근육도 결국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제 원칙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8가지 원칙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8가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열정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세일즈, 조직의 문제들을요, 이 원칙을 도입하시면 여러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 핵심적인 이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C로 가는데 커뮤니케이션 왜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자체가 핵심 이슈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클리어하게 하느냐, 명확하게 하느냐, 그래야지 신뢰가 오고,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요,
신뢰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 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조직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개인 생활의 문제 이 8가지 원칙에 대입해 보세요. 이게 핵심 이슈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이 원칙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기업 신뢰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대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그 지수가 50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근데 1년에 그 점수를 62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24% 끌어올린 거죠. 1년에. 뭘 했나요? 이 8가지 원칙을 대입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뭔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쭉 하자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가 뭐 커미트먼트를 잘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발전의 여지가 있는 원칙을 하나씩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how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how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그 원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시장 점유율이 11% 올랐고요. 참여도가 높았고요. 신뢰 지수가 24% 올랐고요. 또 유지율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그게 뿌리가 되는 근원이거든요. 더 신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장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 에지, 그러니까 신뢰라는 비교 우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가지 신뢰 원칙을 보여드립니다. 사실 하나하나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 복도에서 만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위대한 리더들,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결국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던 게 신뢰였습니다. 신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직에 대입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유질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제 사생활에도 대입을 해봤어요. 제 결혼 생활에 대입을 해보고 제 가족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제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책을 사야 될 이유가 한 4가지 있습니다. 저의 4가지 이유입니다. 이 아이들이죠. 제가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로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카우보이 쇼라고 뭐 이해하셔도 좋고요. 로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 사진 나이만 할 때였어요. 조금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농장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에 살고 있었고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시골 농장을 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그런데 그 근처에 이방보다 더 큰 그런 콜로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들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밧줄 묘기를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황소를 막 탑니다. 황소 타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하프타임에 휴식 시간이죠. 뭘 하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뽑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어린이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가 뽑힌 어린이들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호명한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때 이제 한 청중이 관객이 한 2,000명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이제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름을 부르는데 빌리, 수지, 바네사 홀사거, 아이자야 홀사거. 우리 2아이가 눈이 완전 공포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할아버지는 쳐다봤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괜찮을 거야, 재밌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데려갔어요. 2,00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양을 타는 거예요. 아주 큰 양이에요. 그러면 양이 막 그 무대로 막 뛰어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재미예요. 그게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이니까 떨어져도 이제 다치진 않아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자, 양을 타고 나가다가 떨어져도 괜찮아, 다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딸 차례가 왔어요. 근데 내 딸이 굉장히 왜소해요.
반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나나싸 너는 이렇게 똑바로 탈 수가 없을 거니까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옆구리에 발을 딱 붙여. 그러니까 앉지 말고 누워. 그냥 양 위에 누워. 그래가지고 양 목을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양 털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마. 그래서 게이트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막 팍 달려나가는데 제 딸이 여기 엄청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기립을 하면서 박수를 어머 쟤 좀 봐.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 양이 정말 저 반대편까지 다 뛰어갔어요. 다른 양들이 모인 데까지 가요. 그래서 다른 양이가 막 부딪혔어요. 그런데도 애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양이 또 한 바퀴를 또 돌았어요. 그래서 막 아예 옆으로 매달려 있었어요. 떨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클라운들이, 광대들이 나와서 자 이제 그냥 내려와 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결국 양을 붙잡았는데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2,000명 있는 관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 목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 한가운데 선 거예요. 2,000명이 막 저희들에게 함성과 박수를 쏟는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내려오라 그랬지?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 그랬잖아. 떨어지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야말로 헌신이죠. 커미트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여러분들은 커다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정과 또 마음의 안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원칙을 여러분이 도입하시면서 자신의 신뢰를 더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결국 가치로운 모든 것, 그것은 하나의 근간 위에 구축되는 것입니다. 신뢰죠. 감사합니다.